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수학을 질문해서 기분이 좋은데 수학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애들이 질문을 안 하죠, 많이. 근데 이제 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처음에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수한, 수투, 수학 상하 나갈 때 과외를 듣던 학원을 다니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정말 정통을 하려면 본인이 책을 보고 계속 보면서 교과서를 보고 그 다음에 인강을 조금씩 참고해 가면서 혼자 스스로 돌파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어요. 이렇게 학원에서 나가면 이해는 하는데 학원에서 설명해 준 것만 이해를 해요. 그리고 까먹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뭐죠? 자이스토리 고등수학 상, 이렇게 자이스토리 고등수학 상을 나가는데 학원에서 2달 정도 아마 내가고 숙제를 내고 과외도 2달 정도 낼 텐데, 이거를 배운 사람이 이거를 배웠다면 본인이 이걸 풀어보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보고 회사를 다 보고 확인했더니 쉬운 문제도 있고 중간 문제도 있고 그런 다음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렵다고 하는 요 쭈루룩 되어 있는 거에 지금 개념만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장밖에 안 되고 이거는 뭐라고요? 10장이 되고 한 8장? 8장. 8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8장 있는 거를 풀어보고, 이거는 풀어도 되지만 그 시험 문제를, 실전 문제를 풀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룰 수가 있고, 이거를 빨리 푼 다음에 이 8장 정리하는 요점 정리된 걸 푼 다음에 요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한 장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걸 이해하고 다음 단계 문제집을 또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실제적으로 큰 맘 먹고 정리하면 한 5일에 한 권씩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정리해서 10권을 정리를 해서 이걸 다 모아버리고 다 외우면 그 다음 단계에 새로운 차원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런 순간에서 본인이 이제 모르겠다고 쓰는 이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개념이란 것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쉽게 이 공식집에 써있는 간단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문제의 그 내용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입체 도형을 하게 되면 가로, 세로, 가로하고 세로하고 높이가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A, B, C가 되어야 되는데 A, B, C로 가로, 세로, 높이로 부피를 만들게 되면 A의 길이, 가로가 A인데 B, C 이렇게 되는데 세로도 A고 높이도 A인 부피가 있을 테고, 조합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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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A, B, A, B, B, A, C, C 이렇게, 그죠? 네. 그거에 따라서 A를 중심으로 잡아도 되고 B를 중심으로 되어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방정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개수. 그러면 A, B, B인 AB 제곱, 이 부피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그럼 이런 2AB 제곱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니까 이 높이가 가로나 세로나 높이가 A, B, C 이렇게 다를 수도 있지만 가로, 세로 높이가 A인 거일 수 있고, 이해되세요? 네. 요 A, B, C를 쓰는 조합에 따라서 방정식의 모양들이 나오겠고, 네. 각각 같은이라고 했을 때는 요 뭐라고요? 요 A, B, C 요 문자들이 같다는 거예요. 같은 차수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이게 설명이 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이건 뭘 가지고 생각을 못했느냐? 이거는 방정식이라는 것은 요 A, B, C를 가지고 만들어주지만 입체 도형이 이 같다는 것은 뭐냐? 문자가 있으면 모르는 문자가 이렇게 같고 차수와 모양새가 같다. 문자의 종류들이.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부피가 이렇게 되면 각각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누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입제공을 나누었다. 나누면 이렇게 이 문자들의 종류들을 나누었다는 거겠네요. 됐나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 개수가 각각 같은 것은 몇 개야? 개수라고 했을 때는 헤아릴 때는 2, 2, 3 이런 걸로 헤아리죠. 됐나요? 네. 다 끝났죠, 이 문제? 네. 자, 적어도 하나는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C라고 3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럼 이 모양새는 뭐였냐? A하고 B를 곱해서 0이라고 했을 때는 공식집에 그렇게 나오죠. A가 0이든지 또는 B가 0이든지 또는 A나 B가 0이든지. 그러면 A가 요게 3이든지 요게 3이든지 요게 3이면 0이 되죠. 네. 그러면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상관이 없죠. 자, 뭐라고요? A가 0이든지 B가 0이든지 둘 다 0이든지 네. 그럼 적어도 하나는 3이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게 3일 수도 있고 이게 3일 수도 있고 이게 3일 수도 있고 이 두 개가 3일 수도 있고 세 개가 다 3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3이다. 그러니까 3을 빼주면서 0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설명됐고 이것도 설명됐죠? 네. 됐나요? 자, 상수항은 포함한 모든 개수, 그럼 개수가 뭐냐? 문자가 있고 x, y, 3xy면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가 개수예요. 네. 3만 개수가 아니라 x도 y를 중심으로 하면 x도 개수예요.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걸 x, y는 x에 대해서 식을 써주면 네. 이 x의 개수들 말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림차수로 문자로 되어 있죠. 3x제곱 이렇게. 네. 근데 여기에서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을 때 네. 여기에 2승이면 여기가 1승이고 여기는 x의 0승이기 때문에 모든 게 문자가 다 붙어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을 곱해주기 때문에 다 개수만 나와요. 요거를 상수항이라고 할 뿐이에요. x의 0승이라. 네. 됐어요? 그런 거 다 됐죠? 네. 자, 이거는 x의 n승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있죠? x 마이너스 1하고 여기 x n승 마이너스 1 네.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나눠 보시면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왜 하냐? x의 3승 마이너스 1, x의 3승 플러스 1 이렇게 w 오메가 할 때도 쓰고 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몇 승이든 간에 요거의 약수인 1 마이너스 1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될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이게 1만 나오면 네. 1만 나오면 이게 0이 되죠. 네. 그러니까 x의 n승이 1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만 나오면 되니까 x-1로 뽑아준 것 뿐이에요. 자, 됐나요? 네. 자, 다음 5번을 볼 때는 이렇게 루트 3이 있는 무리수가 붙어있는 부분하고 무리수가 안 붙어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나눈 것 뿐이네요. 네. 왜요? 이렇게 수의 범위를 했을 때는 무리수와 유리수는 딱 나뉘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무리수 파트와 유리수 파트는 나눠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i처럼 실수 파트와 허수 파트를 나누듯이. 됐어요? 네. 그러면 요 루트 3은 무리수니까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게 0이 되면 이게 0이 돼야 되고 이게 0이 되니까 또 이거네요. a 플러스 b가 0일 때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돼요. 둘 다도. 이럴 때 이 루트 3을 두고 뭐 여기다 x를 두고라도 요거 식 한 칸, 이 식 한 개,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나오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해됐나요? 네. 요거 이해됐어요? 네. 자, 판별식의 의미는 유튜브로 제가 녹화해 놓은 거 있으니까 한 40분짜리인가? 보시면 되고요. 네. 됐어요? 자,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뭘 착각하셨냐면 그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는 걸 알겠죠? 네. 그래서 문자가 나오는데 보시면 y가 0일 때 요게 무슨 값이에요? 그게 그 y 값입니다. x 값을 대입했을 때. y 값입니다.
네. 그럼 이 전체가 무슨 값이야? X. y 값이에요. Y 값이죠. 그래서 y가 이 y인 0값보다 작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x축을 뭐라고 해요? 다른 이름으로 y가 0이라고 합니다. y축을 다른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x가 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y보다 y축 y가 0보다 작다. y 값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0보다 작은 y 값들이니까 요 밑에 네, 부분에 X축.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요거를 볼 때 지금 질문이 뭐예요? 9로 뽑았다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네. 여기 4분의 a-3b 플러스 9c가 네. 0보다 크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걸 어떻게 대충 알 수 있는지 네. 자, 그랬으면 이걸 그러면 요게 9배를 해준다는 거죠? 9배를 해주면 이렇게 약분되면 또 이렇게 되면 나오죠? 네. 여기에 이런 거랑 똑같네요. y는 0이면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든 곱하기 9를 하든 여기다 곱하기 9를 하든 똑같죠? 네, 똑같죠. 근데 그 얘기를 물어본 건데요, 지금. 그러면 요거가 지금 숫자만 바뀌어서 네. a-4b 플러스 16c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3분의 1을 대입하지 말고 4분의 1을 대입해서 그렇게 풀어도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네요. 예. 됐죠? 네. 그 실제로는 그 단순 계산한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식을 이 나온 대로 안 쓰고 변형시켜서 나와서 네. 식 계산을 한 번 더 확인한 것 뿐이에요. 답 확인할 때. 된다요? 네. 자, 다시 fx하고 gx가 어떤 두 식이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그죠? 네. 요러거나 이거나 똑같이 판별식이에요. 이해돼요? 네. 지금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아이들이 뭘 생각하냐면 연립방정식의 의미를 중학교 때 배울 때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게 연립방정식이죠. 네, 그죠. 이것도 연립방정식이에요. 1차함수도. 왜? 식은 0이죠. 요게 뭐예요? y값 요거. 요 식은 뭐예요? 요거. 이것도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이걸 알게 되면 2차 함수도 이것도 연립방정식이에요. y식과 0. 이것도 연립방정식이에요. 아니, 그건 연립방정식. 그러면 이거 판별식을 하는데 이건 왜 판별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됐죠? 허근이 나오겠죠. 두 개를. 이해됐나요? 네. 이 두 개는 0 놓고 계산하면 허근이 나오겠죠. 됐어요? 네. 자, 요거는 식과 식 자체를 빼주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빼줘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식을 만들었고, 판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D가 판별식이 0으로 안 만난다. 왜 안 만나냐? 여기 가서 보시라고. 판별식 아주 자세하게, 중등, 수중을 깨운하게 이해하게 하나하나 띄어서 다 했으니까. 네. 판별식뿐만 아니라 근해 공식 전체를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근해 공식 얘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이거 두 점일 때 이렇게 된 거죠. 요점 요거 x1, x2와 요거. 네. 이거를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요게 그죠? 네. x1, y1 두고 요게 뭐라고요? x2, y2 두는 거죠. 네. y2 둔 다음에 이거를 연결해서 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요거는 x 길이, 여기는 y 길이. 네. x분의 y는 탄젠트다. 가로분의 세로는. 그래서 이건 탄젠트, 가로분의 세로고. 다시 요 x, y라고 했을 때요. x1, 요 x1, y1을 여기로 평행이동한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럼 이걸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x1, y1으로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면 편하네요. 그러네요. 자, 금방 알려줬죠? 네. 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알파를 넣는데요. 쌤, 왜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게 똑같은 거죠. ax 플러스 b하고 cx 플러스 d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하면
결국은 이렇게 a, c, x 제곱 맞죠? 네. 더하기 뭐 AD AD 플러스 BC X 또 마지막에 뭐예요? 플러스 BD. 이거 BD래요. 네. 그럼 이 BD가 뭐예요? 상수의 곱이죠. 요게 B가 뭐예요? B가 약수. D도 뭐예요? 약수. 네, 그죠. 그러면 요 BD인데 BD 요거를 뭐나 A분의 B 이거는 C분의 D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근데 요 AC는 어떻게 해요? A, C하고 B, D하고 이렇게 곱해주죠. 네. 인수를 할 때.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어떤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에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나누어 떨어지죠. 이거 뭐라고요? 나머지 없이 나누어 떨어지네. 그러면 요 AC 여기 AC 분의 BD를 해서 놓으면은 0으로 되죠. 네. 그러면 요게 X제곱 플러스 AC 분의 이렇게 나오고 AC 분의 이렇게 나오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요거 약수만 약수 제곱창의 약수 개수 약수들 A나 C 이런 거. 요 위에 약수 B분의 D 해가지고 하면 이게 나누어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뚝 떨어져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상수항의 약수 x 요거 제곱창의 개수의 약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죠. x제곱 또 2x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4 이렇게 되면 그릴 때 어떻게 그래요? x제곱 2x 플러스 4 그러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3이죠. 한번 이게 너 헷갈린다? 그러면 이걸 2로 네. 이걸 또 떨어지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반으로 나눠서 하니까 이것도 2네? 그죠? 네. 그러면 어디에 해야 돼요?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여기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네, 1. 마이너스 1,1 여기?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거를 2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2배를 여기도 2배를 하면 방정식은 똑같잖아. 네, 방정식은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숫자 2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고. 이건 똑같지? 그죠. 그럼 이거는 폭이 좁아지네요. 이거 그리고 이거 그려야 되잖아. 일단 그거를 이거는 뭐예요? x 플러스 1? 네,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1? 두 개? 네, 1, 1은 1이어야 되잖아. 이거 잘못됐잖아. 2 아니죠. 끝에 1이 남는 거죠. 2니까 2 자, 4시 할게요. 이거 지금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쓴다고 쳐봐. 그래서 0 됐어. 그럼 어디에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여기다 3 곱하면 네가 아까 곱한 거 쉬운 거 9 곱하면 어떻게 돼요? 9 곱하면 이거 약분해서 여기다 9 곱해도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똑같. 근데 약수가 9, 상수가 9일 뿐이네. 9 곱하기 이거네. 네. 그죠. 그냥 단수에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가 9 x 플러스 3 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네.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되죠? 9x제곱 네, 9x제곱 플러스 54x인가? 54x 또 네, 플러스 81이죠. 81? 그럼 이 81에다가 뭘 나눠줘야 돼요? 9를 나눠줘야죠. 9를 나눠줘야 9, 9, 80에서 9의 약수가 돼야 플러스 3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 앞에 걸로 이게 나눠주죠. 네, 나눠주죠. 나눠지니까 이렇게 이것도 나눠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나눠줘야 된다고 앞에 걸로 개수로. 됐어요? 네. 자, 다음에 또 뭐지? 다음에는 네, 그죠. 부정방정식에서 네. 1차식 하면 정수 는 K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이거는 이 K를 구하는 예를 들어서 8을 구하는 인수 8을 이게 뭐예요? 1, 8 1, 1, 2, 4, 8 8 2, 4 4, 2, 8, 1 8, 1
그런 것처럼 이게 숫자도 이렇게 만들어주죠. 네. K로. 그럼 이것도 K로 점수로 정해지면 여기가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숫자 대신에 식이 있을 뿐이에요. 별거 아니죠. 네. 됐나요? 이거는 좀 이거 추후에 다시 말아. 부정 방식 종류를 가져와야 책을 보여주고. 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그 그래 공식 그거 보면 확실히 이 그래 보시면 여기 x 마이너스 1은 2a분의 뭐라고요? a분의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이렇게 되세요. 네. 한 별씩. 그죠? 그럼 요게 뭐라고요? 요점이에요, 요점. x 요점. 네. 요점. 그죠. 요점. 네, 그죠. 그래서 축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2차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점을 중심으로 요만큼 더 나간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2a분의 플러스 루트 d. 여기가 뭐예요?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d.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게 x점이라면 x 이거 플러스 b. 요게 뭐라고요? x 마이너스 b. 그래서 합차 공식이 그래서 나와요. 이런 것들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보면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p보다 크다 두 분이 모두. 그러면 이게 똑같죠. 요 p를 넣었을 때 두 분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p보다 작다. 그죠? 두 분이 p보다 크다. 그럼 p가 뭐예요? p 이게 포인트보다 크다. 포인트 오른쪽에 있느냐 포인트 왼쪽에 있느냐. 됐나요? 네. 근데 두 분의 사이가 됐다 하면 P를 집어넣은 FP가 사이에 있으려면 이렇게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아래가 있고 요게 뭐라고요? 0보다 작다고. 음수일 때는 0보다 클 뿐이고. 그럼 되게 간단하죠? 네. 그럼 다 했어요? 네. 파푸스 정리는 증명하는 거는 책에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따로 찾아서 파푸스 정리 증명해갖고 보면 돼요. 네. 따로. 자, 이걸 계산해 보세요. 계산.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해주면 돼요? PQ.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요? QX 플러스 PY 플러스 PY는 뭐라고요? PQ. 여기 뭐라고요? 1. 1? 네, 1. 그러면 PQ죠. PQ분의 1? 맞아. PQ를 곱하고요. 그치? PQ죠. 그냥 PQ? 네. 자, 그러면 여기다 Y만 놓고 뭘로 나눠요? P로 나눠. P는 나눠요. 그러면 PQ분의 X 네. 더하기 뭐라고요? Q죠. P로 나누니까 Q. 네.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요. 요거를 그리잖아요. 네. 그러면 절편 XP, YQ 해볼까요? 자, X는 뭐라고요? P. 이건 뭐라고요? Q. 기울기는 P분의 Q. P분의 Q. 절편은 Q.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여기 마이너스? 아니, 거기 말고. 여기? 네.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네. PQ를. PQ. 네. X절편이 P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그래프는 네. 똑같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가 식을 이거만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계산 자체를 안 해보더라고 애들이. 그냥 구경만 해. 됐어요? 네. 자, 두 점의 교점의 방정식은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이게 있다. 그쵸? 그럼 이게 0이니까 또 있네요. 또 A 플러스 B는 0이죠. 네. N은 0, B는 0. 근데 여기다 K 곱하면 K 상관 있어요? 없어요? K가 상관이 없나요? K가 상관없이 이때는 써있겠죠. K랑 상관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짓는다. 그러면 뭐 K랑 상관없이 요거 X점, 요거 Y점. 됐나요? 자, 이렇게 쓰면 요거를 증명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를 증명하는 방식은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선이 있으면, 그러니까 요 점이 있다고 치면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사이에 거리를 둬야 되는데 네.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을 할 수 있죠. 네. 수직인 직선. 이게 수직이라는 것은 요거에 뭐를 알 수 있다고? 기울기를 알 수 있어.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죠. 그걸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1번은 뭐라고요? 요거의 기울기. 그 기울기. 2번은 뭐라고요? 수직이. 요 점을 지나는. 점을 지나는. 이게 수직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두 개가. 네. 요 점을 전하는 공식을 하나 찾아요. 직선의 식을. 그런 다음에 뭐를 구해요?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뭐를 해요?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이 아저씨가 딱 나와요. 그걸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게 설명은 이렇게 간단한데 이 계산 과정을 쭉 해서 요거 증명해갖고 보시든지 이걸 외워갖고 쓰시든지 그건 뜻대로 하시고. 자, 그럼 결국은 실제적으로 뭐 이것도 교과서에 이제 자주 나오는 증명이라 이것만 외워서 쓰던 이걸 증명하는 게 무슨 의미 있죠,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뭐 내실할 때는 증명해서 보는데 의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쭈르륵 보면 이게 고등학교 거를 몰랐다? 라는 생각보다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차 함수를 더 명확하게 했어야 되고 지금 뭐라고요? 대다수가 a 플러스 b는 0이라든가 a 곱하기 b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되고 이거는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a, b 둘 다 0이거나 요 두 개로 가지고 계속 몰랐거나 이해됐어요? 네. 아니면 이차 함수 고등학교 때 중3 때 했던 거가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넘어와서 판별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안 잡힌 상태가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하나 더 하려면 이렇게 이 연립방정식을 이렇게만 연립방정식 배우고 이것도 연립방정식이고 이것도 판별식이면 이것도 판별식이란 걸 생각을 중학교 때 덜 배웠기 때문에 발생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뭐 그거 심각하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너무 망설이면 파바바바 풀어야 되는데 정해진 거 계산형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것보다 고급 개념들 더 배워야 되는데 그걸 언제 공부할 거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